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3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6분입니다. 오늘은 코스모스 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물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던 코인이긴 한데 코스모스 코인의 모습이 다른 코인들과 모습이 좀 달라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브 네트워크나 이오스 코인도 좀 다른 모양이라서 오늘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봐왔던 세럼 위믹스 웨이브 스토리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칠리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비트랑 이클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 전고점에 도착할 것이냐를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 시황을 보고 갈게요. 오늘 음봉이에요. 오늘 한 1% 가까이 정도 빠지고 있어요. 0.71, 0.82 정도. 오늘 그 한국 주식시장은 거의 음봉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 음봉이고, 환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고, 또 이제 코인 시장은 물론 한국만의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인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뭐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들은 별로 보이지 않고요. 현재 시점에선 그렇습니다. 코인 동향을 이제 차트로 잠깐 보면 이날 이 떨어진 이 10%짜리 마켓 인덱스 떨어진 10%짜리 이후에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다시 또 어제 오늘 조정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기 5311포인트가 안 깨지는 게 좋겠죠. 이 전저점을 또 깨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올라갈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도 전고점을 깨면 올라가듯이 내려올 때도 전저점을 깨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켓 인덱스로는 지금 5311포인트를 안 깨는 게 훨씬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부터 우선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모양 여기 그 이날 PPI 지수 떨어지는 PPI 지수로 이렇게 그 장대 음봉 맞고 나서 요 모양 보이시죠? 요 모양이 지금 모든 코인들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나흘 동안 횡보, 약간 올랐다 내려가는 요렇게. 이거를 뭐 60분봉으로 보면 요렇게 등 모양, 언덕 모양일 것 같긴 한데 뭐 언덕 모양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갖지 않은 코인들을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얘가 이렇게랑 좀 다르게 생긴 거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코스모스, 카이브 네트워크, 이오스는 이런 모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볼만한 코인이고요. 지금 뭐 구름대를 지금 그 부른데 밑에를 지금 깨고 있어서 비트코인으로서는 지금 현재 모습이 결코 좋진 않죠. 아까 우리 마켓 인덱스에서 봤을 때 전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저점 얘도 달러로 볼게요. 저희 달러로 보는 게 더 익숙하니까 달러로 보면 전저점을 지금 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2755달러, 2755달러, 2755달러. 아직 2755달러는 아직 안 깨졌네요. 네, 2755달러를 깨지면 그 다음에는 여기 저점이나 여기 저점 맨 여기 요 날의 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755달러를 지켜주는 게 비트코인으로서는 되게 중요하고 비트코인이 지켜줘야 다른 코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지금 뭐 살 자리 전혀 없고요. 뭐 지금은 장이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엔 좀 정리를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뭐 1, 2%라도 손절을 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혹시라도 여기 전저점이 깨지면 뭐 1, 2% 정도는 손절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정도는. 근데 10% 이상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저는 손절 잘 못하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전저점을 깨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라고 생각합니다. 세럼도 볼게요. 세럼도 보면 얘는 전 저점을 깼어요. 깨고 지금 내려왔죠. 똑같이 이런 모양 4개가 그냥 횡보하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얘는 전저점을 깨고 후행스팬도 캔들 아래에 있고 세럼 가지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 꽤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세럼이 비트코인보다도 모습이 더 안 좋죠. 예. 물론 여기서 다시 반등해주면 괜찮겠지만 아직 현재까지 오늘까지는 오늘도 지금 시점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럼도 60분봉으로 지금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새로 사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얘는 올라갔다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내려오고 있네요. 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보다는 더 안 좋습니다. 위믹스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전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고 있고 후행스팬은 캔들 아래로 내려왔어요. 뭐 지금으로서 얘도 여기 전저점이 안 깨지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하고 연동하는 것 같아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건 다 비트코인하고 연동한다고 보셔야 돼요. 세럼도 요런 모양 비슷하죠. 예, 비트코인도 요런 모양. 약간의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세럼, 위믹스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위믹스도 비슷하고 웨이브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위믹스도 내려왔고 세럼도 내려왔고 비트코인도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 다 똑같다고 보셔야겠죠. 지금 이런 모양은. 스토리지는 얘도 똑같죠. 예, 스토리지도 구름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후행스팬 여전히 네, 구름대 하단에 있고 후행스팬만 보더라도 다 구름대 아래 있어요. 예, 그죠? 그 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똑같습니다. 네, 근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지금 여태까지 봤던 세럼 위믹스 웨이브 스토리지보다 조금 나은 거는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다. 게 조금 낫고 후행스팬은 그래도 캔들 아래로 내려갔어요. 내려갔고 근데 여기 모양은 똑같죠. 이렇게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고 아직 전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코인들이 지금 세럼 정도밖에 없네요. 현재 나머지는 전저점을 깨진 않았으니까 뭐 그래도 그냥 크게 뭐 아주 많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종가로 만약 전저점을 깨면 내일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게 세게 올라가주지 않고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어서 여기 모습이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일 수도 있고 내려가기 전에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저점을 안 깨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부터 지금 세럼, 웨이브, 유믹스, 스토리지,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예. 뭐 크게 다르지도 않고 한 가지 다른 점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만 구름대 안에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볼 코인 세 가지는 조금 달라요. 우선 칠리즈 완전 다르죠. 자, 이거 보시면 지금 현재 달라요. 3일 동안 양봉입니다. 얘는. 그리고 뭐죠? 그 PPI 지수로 인해서 하락했던 이 음봉을 다 회복했어요. 비트코인하고 보면 완전 다르죠. 예, 완전 달라요. 다 회복했고 칠리즈는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각도를 세우면 올라가고 있고 전 고점을 만약에 돌파해 준다고 하면 여기가 312원 정도 되네요. 여기 돌파해 준다고 하면 여기 고점까지는 분명히 한 400원 정도까지는 가겠지만 400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400원 여기는
지금 실리즈가 지금 각도를 세우면서 잘 올라가고 있어서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나마 지금 보는 코인들 중에 살 수 있을 만한 코인은 칠리즈 정도. 코스모스랑 이오스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칠리즈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저희는 항상 양봉에 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보고 있었다면 어저께 5일선 돌파하는 양봉 나왔을 때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오늘은 수익 구간에 있는 거고, 혹시라도 오늘 얘가 음봉으로 바뀌면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 음봉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양봉이면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늦었어요. 지금 살 자리가 지난 거죠. 60분봉으로도 여기 구름대 돌파하는 이 지점이나 여기 뭐 기준선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사시는 거니까 얘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는 거는 늦었으니까 우선은 얘를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막 올라갈 때 따라 사시면 물립니다. 그거 꼭 조심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후행스팬 여전히 괜찮게 살아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는 그 PPI 지수 빠지는 날도 양봉이었고 계속 양봉으로 지금 5일선 안 깨고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좀 음봉이긴 하지만 어저께도 양봉이 세게 나왔고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면 카이버 네트워크는 좀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얘도 결국에는 이 전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3,100원대에서 지금 아직 600원 정도 남았는데 아직 20% 정도 더 올라가야 되니까, 뭐 여기 고점대를 뚫으면 여기 전고점대까지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가 지금은 칠리즈보다는 약간 지금 눌림목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살만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5일선이 깨졌다가 여기 다시 5일선을 돌파할 때 한번 사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60분봉으로 봐야죠. 60분봉으로 5일선 아직 돌파 못했죠. 5일선을 여기 눌림목 구간이니까 내려갔다가 돌파할 때 돌파 못하면은 안 사시면 돼요. 차라리 여기 기준선까지 보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나면 사셔도 됩니다. 여기가 2,577원, 여기를 돌파하는 지점에서 사시면 5일선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가져가 보실만 하는 거죠. 60분봉으로. 그리고 일봉으로도 오늘 음봉이 좋진 않아요. 오늘 음봉이 좋진 않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봉상은 오늘 음봉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날의 양봉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은 제가 안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오늘 여기 RSI 지수도 70에서 지금 60으로 67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얘는 사실은 팔아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구름대 나갔을 때 샀거나 기준선 돌파할 때 샀다면 지금 얘는 이제 매도 포지션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신규로 접근하기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오스 볼게요. 이오스도 얘가 시총이 꽤 높아요. 결코 작지 않고 2조 1천억 2조 5천억 정도 되네요. 얘도 그 3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이죠. 얘도 3일 연속 양봉을 세우면서 지금 얘는 전고점, 그리고 그 PPI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 음봉 맞았던 거 다 회복하고 지금은 한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리즈나 카이버 네트워크보다 더 세죠. 얘가 훨씬 더 세게 올라가고 있고,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이런 각도로 계속 간다고 하면 이 전고점 앞에까지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전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지만 전고점 앞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오스도 보시면 거래량이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거의 역대급이네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이때가 2021년 5월 달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뭐 며칠 전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한번 이오스, 카이버 네트워크, 칠리지는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코인들은 오늘 저희가 봤던 뭐 비트코인부터 여기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코인 있잖아요. 지금 모양이 똑같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런 모양이고요. 이런 모양이 아닌 코인은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아까 봤던 칠리즈 정고점을 돌파해주고 있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정고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고, 그 다음에 이오스는 정고점을 완전 돌파해서 넘어갔어요. 예, 그날 그 PPI 지수 떨어지면서 하락했던 그걸 다 뚫고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오스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오스나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칠리지는 이미 살 수 있는 자리를 지났거나 지나고 있거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셔야 돼요. 다른 건 지금 살 자리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매매를 서두르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네,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코스모스 봐야 되죠? 코스모스를 안 봤네. 코스모스 제가 제목으로 갖다 놨는데 코스모스도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제목으로 갖다 놓은 이유가 지금 방금 봤던 칠리즈, 카이버 네트워크, 이오스가 모양이 다르듯이 코스모스도 모양이 다릅니다. 뭐 코스모스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지금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칠리즈랑 비슷한 모양이죠. 지금 여기 내려왔던 거를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내려왔던 거를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 주려고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중에 가장 빨리 올라가고 있고, 얘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추세선이 잠깐 깨졌다가 지금 추세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 후행 스팬이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고 구름 밖으로 나갔고요. 구름 캔들 위에 당연히 있고, 그런 면에서 코스모스가 만약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고점도 돌파해 주는 거죠. 여기가 16,360원, 여기는 16,660원, 네, 여기는 16,440원, 여기는 16,260원. 그러니까 뭐 최고 높은 고점 660원이네요. 16,660원을 시원하게 돌파해주면 코스모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돌파하는 지점이 새로 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사기는 애매해요. 지금 사면은 그 16,660원, 16,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사는 자리는 아니고요. 만약에 산다고 했으면 여기서 샀어야죠. 예. 지금은 눌렸다가 다시 5일선을 돌파할 때 그때 사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지금 코스모스가 전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안 좋거든요. 아까 보셨던 비트코인 모양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데 이클도 그렇죠. 보시면 이클도 똑같이 여기 4개가 이렇게 모여 있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4개가 모여 있습니다. 뭐 리플, 네, 이렇게 모여 있죠. 그다음에 솔라나, 시가총액 1, 2, 3, 4, 5위 전부 다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아마 비슷할 거, 6이죠. 예, 6이. 도지코인도 비슷해요. 그러나 지금 코스모스, 에이다도 볼까요? 에이다도 다 똑같죠.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코인은 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코스모스, 아까 봤던 카이버 네트워크, 칠리즈, 이오스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 관심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신 거가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클
이더리움 클래식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전고점에 도착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의 고점, 여기 최고점이 8만 얼마인가요? 여기 이 고점이 68,000 68,607달러. 여기는 64,850달러. 68,607달러. 이게 한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되는, 여기 8천만 원을 언제 뚫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고점이 지금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월봉으로 보면,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요렇게 이날의 고점이 20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뚫을 것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 고점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이 고점, 네, 언제 뚫을 거냐. 월봉으로 보니까 두 개 다 지금 구름대 위에 있네요. 얘는 구름을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구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은 구름을 내려갔다가 다시 구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5일선은 깨졌고 21선 다 깨졌어요. 기준선도 깨지고 다 깨졌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 전환선을 돌파하고 21선도 월봉으로 돌파했네요. 예. 그냥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월봉상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아직 하락해서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락했다가 지금 요 장대 양봉으로 요거 세 개 음봉을 다 먹어치우는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 그러니까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조정 기간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정 기간,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조정 폭, 그 다음에 쌍봉으로 맞고 떨어지는 거가 있고 외봉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쌍봉으로 맞고 보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 외봉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쌍봉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날의 고점이 2021년 5월 달이고 비트코인은 최고점이 2021년 11월 달이에요. 그럼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조정 기간이 비트코인이 훨씬 짧은 거죠. 비트코인이 조정 기간이 짧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조정 기간이 더 깁니다. 1년이 넘었어요. 이때부터 치면 지금 1년 3개월이 됐고, 비트코인은 지금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지금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9개월, 10개월이 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조정폭을 보면 얘는 20만 원에서 저점이 17,000원, 90% 떨어졌어요. 조정폭이 90%. 비트코인은 이게 8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68,000달러였다가 여기는 17,000달러. 그러면 얘는 한 80% 떨어졌죠. 조정폭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90%가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최저점까지 한 80%, 75% 정도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조정 기간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길고 조정 폭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쌍봉으로 떨어지는 모양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외봉으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고점을 가는 기간이 되게 빠른 반면에 여기 한 5개월 만에 고점을 가요.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은 고점을 가는데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 뭐 한 10개월 이상 가는 거죠. 예, 고점을 가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그다음 이더리움 클래식은 훨씬 짧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
누가 더 빨리 가느냐를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거를 맞춘다고 하면 그냥 뭐랄까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그 뭐 그 뭐야 영웅문에 있는 주식 차트를 한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코인 차트로는 이게 긴 기간을 볼 수가 없어서 물론 짧은 기간에 볼 수가 있긴 한데 우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시총이 300조 지금 35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을 오늘 시총 보니까 한 6조 정도 돼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약간 반대예요.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쌍봉 맞고 떨어졌죠. 보시면 여기 쌍봉, 쌍봉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은 거의 7년이 걸렸어요. 7년.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하는데 보시면 여기 고점이 47만 5천 원이고 여기 저점이 12만 2천 원이에요. 12만 그러니까 50만 원, 10만 원 얘는 거의 여기 한 75% 떨어졌어요. 75% 떨어졌다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떨어진 만큼의 기간이 걸렸어요. 거의 4년 걸려서 올라갔어요. 80% 떨어졌다가 올라간 모양. 그리고 지금 다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ABC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요 모양이 여기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파.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다 올라가면 여기에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C8을 맞으면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의 모습인데 얘도 지금 쌍봉 맞고 내려왔다가 비파 맞고 지금 C8을 맞고 있는 중이죠. 롯데케미칼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렇게 쌍봉 맞고 쭉 내려왔다가 가는 건데 얘도 여기서 쌍봉을 만드는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내가 떨어진 만큼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4년을 떨어졌고 4년을 올라갔으니까 이런 각도가 비슷하면 같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도가 가파르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웅문을 잠깐 보면요. 이건 삼성전자의 차트예요.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얘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여기고 여기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여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 최고점이 2013년 1월인데 이 저점까지 떨어지는 게 2014년 10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 2년 가까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봐야죠. 2015년 8월까지. 그러면 한 2년 반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거는 2016년 8월, 1년 만에 돌파합니다. 3년을 떨어지고 1년 만에 돌파해 주죠. 그러니까 3년의 조정폭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돌파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여기는 여기까지가 2017년 11월에서 2019년 1월까지 거의 1년 3개월을 떨어지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해 주는 게 언제냐면 2020년 1월이에요. 1년 동안 올라가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높이가 비슷하니까 딱 같은 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를 돌파해 주는 거는 요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요렇게만 보면 각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클하고
비트코인은 누가 더 빨리 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고요. 얘가 올라가는 속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봐서 올라가는 속도가 이클이 훨씬 빨라요. 빠르죠. 그러면 이클이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클이 먼저 도착할 거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보다 올라가는 게 빠르면 더 빨리 올라가져요. 그리고 내려오는 모습과 올라가는 모습이 비슷하면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쳐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봤던 코인들 모습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데 자 볼게요. 이오스 볼게요. 이오스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게 두 달 동안 내려왔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두 달에 걸려서 올라가는 거죠.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칠리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두 달 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두 달 반. 그럼 여기를 뚫으려면 두 달 반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완전 달라요. 얘는 되게 모든 게 빨라요. 모든 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3월부터 지금 6월까지 3개월간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는 여기의 고점을 빨리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달 반 만에 여기 고점까지 가는 거죠. 물론 이 고점을 못 뚫고 지금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더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서 매물대가 좀 더 많아서 전고점을 뚫는 게 전고점까지는 가지만 뚫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전고점의 매물대가 아주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반짝 올라가고 쭉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그 월봉으로 보면 꼬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여기 꼬다리가 길어요. 여기 꼬다리가 바디보다도 훨씬 길죠. 다 팔아먹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쭉 팔아먹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서 얘도 올라가다가 여기 부근에서 분명히 힘들겠지만 비트코인보다는 덜 힘들 가능성이 뭐냐면 얘는 단기간에 올라갔다 단기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는 가능성만 얘기하는데 여기 거래량이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여기 올라갈 때 거래량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전에 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여기 거래량이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요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봐선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 전고점 도달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거래량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 그냥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내려오는 모양보다 올라가는 게 좀 더 가파르면 좀 더 빨리 올라간다. 뭐 이런 기준이 있겠고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면서 팔아먹고 내려온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다. 이게 뭐 두 가지 법칙 정도 되겠죠. 그리고 조정받는 기간은 별로 상관이 없다. 기간이 내가 조정을 10개월 받든 1년을 받든 올라가는 기간은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올라간다.
전혀 관계 없어요. 조정폭도 마찬가지예요. 조정폭이 80%든 90%든 100%든 폭 관계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양을 봐야 어디까지 갈 건지를 좀 알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양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조금 더 가파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기 전고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뭐 이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원칙들을 좀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주저리 좀 떠들었는데 어쨌든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셔서 꼭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 많이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